그럼 시험용 모래 밀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감마 샌드라고 합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 이제 알겠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요 부피는 예를 들어 4리터 용량이라고 했을 때 4,000 세제곱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량은 표준사의 질량만 측정하면 돼요. 우리 처음에 샌드콘 안에 모래 측정했죠. 여기서 어떤 것만 빼면 돼요? 콘의 무게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모래 질량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감마 샌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표준사의 밀도를 가지고 그 다음 현장 흙의 밀도도 계산하게 돼요. 일단 부피분의 질량 똑같습니다. 수분 질량, 흙만의 질량 어떻게 구하죠? 네, 용기 더하기 흙에서 뭐만 빼요? 용기만 빼면 우리 흙만의 질량 나오겠죠. 이것을 W9라고 두겠습니다. 질량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부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표준사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었죠. 시험 구멍을 채우는 데 사용된 시험용 모래의 질량, 이 구멍 안에 들어가는 모래의 질량 어떻게 구했었죠? 네, 전체 측정기에서 얘를 빼고 시험 구멍과 깔때기 속 채우고 남은 거 요거 요 부분을 빼고 또 깔때기 속을 채우는데 필요했던 것 여기 흙에 무게 이것까지 빼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질량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용 모래 감마 샌드의 밀도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험 구멍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험 구멍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마 T, 우리가 시험 구멍에서 파낸 흙의 수분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금 구했던 부피 그리고 아까 용기에서 쟀던 흙의 질량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흙의 수분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수분 질량은 뭐라고 했었죠? 네, 흙, 입자, 물, 공기 모두 포함하는 밀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험에서는 흙의 건조 밀도를 계산해서 최대 건조 밀도에 얼만큼이 차지되는지 그걸 계산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흙의 수분 밀도에서 건조 밀도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건조 밀도 계산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조 밀도는 우리 수분 밀도를 분자에 두고요. 분모에는 함수비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어진 함수비로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과 정리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 병과 모래의 질량, 여기 표준사 채워져 있는 병과 질량 측정해서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고요. 시험 후는 다 내려간 후에 다 채워진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거 측정기 용량까지 모래는 빼고요.
시험 후 모래의 병의 질량 W10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고요. 사용된 모래의 질량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사용된 모래의 질량을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때기 속의 모래 질량은 여긴 계산 이미 계산해서 여기 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현장 구멍 속의 모래의 질량은 사용된 모래의 질량에서 깔때기 속의 질량을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깔때기 것만 빼면 요만큼 남게 되겠죠. 여기도 계산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그럼 구멍 속에 흙이랑 용기 질량 우리 이거 손실 없이 파서 용기에 덜어 담은 무게를 대주시고 용기 질량 잰 거 기록해 주시고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또 구멍 속의 흙의 질량 계산된 값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수비 시험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함수비 시험을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할 건데요. 아까 우리 시험 중에 함수비 측정하기 위해 함수비 캔에다가 살짝 옮겨 담은 거 있었죠. 요거를 이제 항문 건조기에 넣고 다 건조시킨 후에 또 같이 질량을 재게 됩니다. 함수비 캔을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해요. 그래서 2칸이 있는 거고요. 계산된 다음에는 우리가 함수비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함수비를 이용해서 첫 번째 감마 t를 그 다음 여기는 감마 샌드네요. 표준사의 밀도 계산된 값 적어주시고 우리가 파낸 흙의 수분 밀도 계산된 값 적어주시고 건조 밀도는 함수비 이용해서 계산된 값 적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시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아주 쉽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시 한번 시험 진행해 보도록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